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제가 그 유승준에 관한 영상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그 소송 좋아하는, 고소 좋아하는 그 스티브 유, 그 간악한 뱀새끼, 그러니까 그 서현미 아나운서라고 방송에 나와서 자기를 예라고 하더라.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가 뭐 고소를 한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받든 고소해서 뭐 책임을 묻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참 새끼 주제에 자기는 아주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유승준한테 우리가 뭐 유승준 선생님이라고 해서 호칭을 붙여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이완용은 대감마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대감마님이었으니까 우리 매국노 이완용 대감마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매국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참 말 같지도 않은 새끼. 존중을 받으려면 남을 존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존중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자식은 존중은 무슨 존중입니까? 나라를 배신한 역적 매국노 놈이 또 자기 자신은 그렇게 또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은 2019년 7월달 방송인데요. 김현정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서 이제 그 서현미 기자가 이제 말을 하는 내용, 그 영상을 음성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게 들으시면서 스티브 유가 오르는 건지, 그렇다고 제가 서현미 아나운서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방송에서 부적절한 용어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대법원 승소 판결이 2019년에 나지 않았습니까? 완전 승소 2020년 3월달 말고요. 그 2, 3일 전에 올라온 방송이더라고요, 이게. 예, 그 대법원 마지막 승소 판결. 자, 요 시점을 잘 이해하시고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아니 연미 아나운서는 네. 몇 년생이신지 말하셔도 되나? 네, 됩니다. 저 88년생, 올해로 32살입니다. 88년생. 네. 88년생이면 유승준이란 가수에 대해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죠. 전 팬이었어요. 심지어 심지어 팬이었어요. 유승준 씨가 한창 활동했던 게 98년 그 무렵인데. 네네네. 제가 그때 이제 막 10살 초등학교, 였죠? 뭐 4학년, 5학년 이랬을 때였는데, 그때 하루 용돈이 500원이었는데, 네. 그거를 일주일 모으면 테이프를 살 수 있었어요. 마이마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아니, 제가 처음으로 샀던 테이프의 주인공이 유승준 씨였어요. 진짜요? 네. 그렇게 모아서 샀는데, 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다가, 엄마 이거 늘어났다고 하니까 엄마가 신문지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주시고. 옛날에는 왜 테이프 늘어지면 냉동실에 넣으면 네. 단단해진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항상 그걸 그랬었지. 들으면서 제가 자전거 타면서 혼자 야. 되게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처럼 맨날 그러고 다녔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세상에. 이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 11살 뭐 요때 팬이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저도 제가 팬이었던 첫 가수. 세상에. 그러면 자, 서현미 아나운서 의견부터 들어보죠. 네. 여러분, 오늘 본방송에서 우리 여론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목요일에 나는데 입국금지 이제는 제발 좀 풀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론은 아까 네. 결론이 10명 중 어떻게 7명가량 68.8%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죠. 예, 입국 불허를 유지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진성 팬이었던 네. 서현미 아나운서, 이거 소신껏 해주세요. 네, 이거는 네, 뭐 네. 여러분 어차피 뭐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 개인의 생각이니까. 네. 서현미 아나운서의 생각은?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한테는 더 괘씸죄가 있어요. 왜요? 팬인데. 왜냐면 제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누군가가 굉장히 누군가를 좋아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하죠. 특히 종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목사였는 줄 알았는데 뭐 떡하니 조영규 목사가 첩이 있더라. 김사만 목사가 뭐 비자금이 850억이더라.
이런 여인 얘기를 들으면 멘붕이 오지요. 더더군다나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 연예인에 대한 기대도 일반인들의 기대도 뭐 별다르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상이었는데 게다가 크리스찬이었고 엄청난 크리스찬이었고 모범 청년 그리고 뭐 자기 해병대 가겠다고 그 누구랑 어디 방송에서 누구랑 이렇게 해변가를 이렇게 뛰면서 사나이로 이러면서 뛰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근데 이 영상 저도 봤어요. 해변이 아니고 강가였는데 뭐 농구공 같은 걸 튀기고 가면서 옆에 있는 두 연예인하고 막 사나이로 태어나서 예,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놓고서 이 일을 저지르니까 지금까지도 괘씸해요. 굳이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이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는 게 그 우상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한테는 아이돌이었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제가 진성 팬인 걸 아니까 네, 네. 저까지 되게 연미야 이게 뭐야? 찌릿한 애로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유승준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친구들한테 나도 같이 들어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버려졌죠. 그래서 더 팬으로서 오히려 서운하다. 네. 팬들 근데 이 서현미 아나운서는 참 어린 나이에 생각이 깊었네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았을 정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가 됐겠죠.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돌대가리 기자도 나오니까 한번 계속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배신감? 제가 그 팬이었는데 교류는 안 했어가지고 혼자만 좋아했어요. 그럼 홈리트셨구나. 네, 제가 충북 보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네. 오케이. 어때 서현미 아나운서는 왜 기어들어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 지금 김현정 앵커도 이렇게 노련한 앵커도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물론 뭐 서현미 앵커가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먼저 썼더라도 이렇게 노련한 사람도 이렇게 말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들으려고 하는 거 맞지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한테 이런 말을 썼으면 굉장한 결례고 무례죠. 스티브 유한테 못 쓸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김현정 아나운서 고소하겠다는 말은 안 하대요. 김현정 아나운서가 더 앵커가 더 파워풀해서 그런지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올려드렸던가요? 스티브 유하고 김현정 아나운서 앵커하고 둘이 이렇게 1대1 그 인터뷰하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건지 김현정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적이 없더라고요. 뭐 고소안이었더니. 네. 오케이. 자, 김준일 기자. 이건 개인 생각. 찬반 뭐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개인 생각. 저는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 못 듣더라고요. 항상 김준일 기자는 소수파야. 늘 모든 이슈에서. 이번에도 마이너파니까. 이 또라이 남자 새끼.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에요. 유승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 지금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누군가는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 이런 게 어떻게 CBS 기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뭐 다른 놈은 다 들어온다. 병역 기피를 한 사람이. 난 이런 정도 가지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언제 유승준이라는 개인이 미워서 너는 죽어도 안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입국을 제한했지 무슨 근거가 이런 새끼가 어떻게 기자가 돼요. 기자 되기가 이거 변호사 되기보다도 힘들다고 하던데. 만 딱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이게 국민정서법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아예 제대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유승준 때문에 그때 살짝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고위 병역 기피자에 바뀌었어요. 대해서는 뭐였지? 그게 그러니까 국적을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네, 네.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 법이구나. 네.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국적의 문제지 입국을 막을 그거는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럼 참 한심하죠. 법적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자,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자 입국 거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이 정도는 지자가 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CBS가 좀 기자를 모집하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미달되는 기준으로 모집하는 거 아닌가요? 모름지기 기자 정도면 이 정도는 알고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기는 하는 것도 토론이지만 법에 의한 팩트를 얘기해야지요. 모름지기 기자라면. 안 그렇습니까? 유학생들은 다 그냥 그렇게 고위 병역 기피하고도 왔다 갔다 방문은 하는데 비자 주는데 왜 유승준만 안 되느냐 그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김현정 앵커도 실수를 했는데 유학생들은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또 뭐 이렇게 남자 이 또라이 새끼는 형평성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서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요 군대 면제 받을 때까지 막 어떻게 미국에서 개기고 캐나다에서 개기다가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병역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끔 유학을 왔다가 시민권을 받은 그 뭐 문정인인가 뭔가 청와대 특보 아들은 뭐냐? 제가 이미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계에 있는 사람이나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미국 땅에 와서 이용해 먹는 방법이라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럼 어느 대학을 다녔을 거 아닙니까? 대학원을 다녔든 간에. 그러면 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사람은 각 미국의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도가 IT 사업은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어떤 IT 계통에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졸업생이 있어요. 그런데 걔를 미국 유수의 IT 기업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시민권으로 가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미국 기업에서 영주권을 내주면서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민국에서 내주는데 그 절차를 미국 기업이 밟아주고요. 이렇게 미국 기업에서 레커먼드하는 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그 절차가 진행되고 변호사도 많을 테니고 그래서 영주권을 줘야 얘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줘요. 근데 이건 정말 뛰어난 애들이죠. 그런데 이걸 역용하는 게 뭐냐? 미국에도 삼성이고 LG고 현대 현지법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 예를 들어서요. 삼성의 직계 손자가 현대의 직계 손자가 미국의 어느 대학 거지 같은 대학이라 또 왔는데 자 얘를 군대를 면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대가 채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있는 현대는 한국의 현대가 아니에요. 미국 법인이에요. 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 기업에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보는 미국의 정부 마인드로서는 그런 사람한테는 더 패스트하게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연간 뭐 3,4천 명이 시민권을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슨 전부 병역 기피자냐?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예요. 초등학교 때 유승준이처럼 부모 따라서 왔다가 18살에 미국 시민권 받은 애예요. 자기가 자력으로 시험 봐서. 예? 얘가 신검을 받았어요. 영장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다만 좀 그리고 이거는 이런 그 3,4천 명 중에 95%는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병무청장이 국감장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유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얘는 영장 갖고 해외로 토낀 경우고. 물론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바로 이런 케이스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경유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얄밉죠. 굉장히 참 없는 사람은 이런 혜택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얄밉지만 유승준이 말하는 법으로 하면은 다 합법이에요. 그런데 이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뭘로 입국 거부한단 말입니까?
근데 스티브 유는 뭐냐? 얘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영장을 찢어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해서 그 나라 시민권을 받아서 면탈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건 케이스가 다르고 뒷세대들한테, 그리고 걔는 떠들어댔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준용이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그렇게 스티브 유가 얘기하는데, 문준용의 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문준용이 아니고 그 누구죠? 문정인의 아들. 문정인 특보의 아들. 그런데 얘가 언제 국민들한테 떠들어댔습니까? 국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많은 연예인들 한국에서 영주권자로 활동하다가 또 미국 갔다가, 왜냐면 한국은 또 옛날 1년 주던 걸 60일로 바꿨잖아요. 60일 이상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된다니까 59일 만에 일본이라 또 나가서 들어왔다가 활동하다가 또 나갔다가, 그러다가 시민권 받은 거 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없잖아요.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그게 알게 되면 얄미울 줄 몰라도. 그리고 솔직히 영주권자 신분의 연예인들 있죠? 한국 가서 나 미국 영주권자라는 말 안 하면 국민들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이 새끼는 뭐 나는 해병대를 간다는 둥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군대를 가는 건 당연하다는 둥 떠들어내놓고, 받은 영장 찢어버리고 국적을 바꿔버린 놈이, 이게 지금 뭘, 이 새끼는, 이 기자놈은 뭘, 이게 형평성으로 말할 겁니까? 일벌백계라는 게 있잖아요. 유승준을 통해서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흥분했네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도 길었고, 이 미친 새끼 때문에, 이 미친 기자 새끼 때문에. 유승준을 제가 좋게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유승준만 꼭 집어서 이렇게 할 만한 뭔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 보이기 때문에 유승준만 못 들어오게 하는 근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출입국관리법, 재해동포법. 이거 완전히 이거 대가리 속 빈 놈 아닙니까? 이런 새끼 이거 낙하산으로 들어왔나? 이런 게 어떻게 기자가 됐지요? 거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차제에 이런 거를 좀 이제 너무 국제법이나 이런 거에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일관되게 이 문제 병역을 포기한 사람들의, 회피한 사람들의 그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회피한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유승준만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저는. 늘 이제 의문이 아니고 이 병신아, 이 기자한테 한 말입니다. 아니, 무슨 비교 사례가 있어야지 다른 병역 면제자들하고 유승준은 케이스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유승준의 입국을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30%는 찬성. 그것도 아니에요. 한 10% 정도는 이거 난 모르겠다 여론조사. 그럼 한 20% 정도인데, 그 20% 정도에 해당하는 인간들이 다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속된 말로 무엇도 모르는 인간들. 김준일 기자는 항상 마이너한 의견 쪽인데 근데 또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마이너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유승준 싫은 건 아는데 싫은 것과 별개로. 별개로 일관되지가 않다 지금 이게. 양다정님이 김준일 찬성 그러셨고, 맞는 말이에요. 일관성 없어요. 루팡5님 그러셨고, 안그래님도 맞습니다 그러셨고, 마이너하지 않다고 그러셨고, 김지연님도 맞아요. 의외로 오늘은 표정 봐. 오늘은 의외로 찬성 쪽의 의견도 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외동포법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서 그 산하의 특별법이죠. 그 출입국관리 그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저는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얘가 지금 F4의 재외동포, 얘가 지금 요걸 가지고 이제 뭐 고소니 어쩌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이 사람이 방송적인 용어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 국민들 감정 아니겠습니까? 기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죠. 이게 솔직한
대한민국이 국민의 심정 아닐까요? 뭘 그럼 유승준 선생님께서 이 서현미 기자가 그렇게 해라 또 말을 했어야 됩니까? 그건 더 웃기죠. 비자를 얘는 신청을 했는데요. 네. 유승준. 네네. 유승준 씨가 F4의 비자를 발급을 받으려고 LA 총영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영사관에서. 왜냐면은 이런 걸로 우리에게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네. 여기서 더 열받는 게 네. F4라는 비자 자체가 그 재외동포법에 기반한 비자인데요. 얘네가 들어오면 그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인데 이 네. 비자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어떤 활동을 하거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굉장한 편의를 제공을 하는 비자예요, 이게. F4가.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이랑 중국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대요. 예. 근데 얘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대요. 그 얘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한국에서 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인 거죠. 분노가 되게 크셨군요. 네. 집중하다. 이 남자 기자 새끼는 뭐 분노가 굉장히 크셨군요. 아니죠. 모름지기 기자라면 이 정도 준비는 하고 방송에 나왔어야죠. 기초자가 확실하네요. 팬이라잖아.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 연예계 활동하고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여론 본방송 뉴스쇼 본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에서 유승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떼간다, 외국인에 네. 대해서. 근데 한국은 세금이 적기 때문에 혹은 떼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꽤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또 기어들어 오려고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노련한 김현정 앵커도. 근데 왜 서현미는 고발한다면서 김현정은 고발한다는 말을 안 할까? 이 간악한 새끼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김현정 앵커의 파워가 세거든요. 프로그램을 하나 맡고 있는. 일개 패널일 뿐이고 서현미 앵커는. F4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 네. 결국 아들한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건 핑계일 뿐 들어와서 돈 벌 거다. 이래서 저는 반대. 그러니까 F4 말고 그냥 여행 비자로 오시면 여행 비자로 네. 오는 거면 찬성. 네. 자 이택수 대표. 굉장히 전문가스럽다. 전문가스럽다. 팬 맞네. 저는 네. 그 얘가 지금 44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군대를 다시 저는 얘라고 해야 돼. 저는 이제 51살이니까 7살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네. 형이니까. 저는 욕해도 되겠네요. 이 사람은 자기가 51살이다. 저는 이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 예. 혹시 나도 고소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유승준 씨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얘가 다시 오면 싸이처럼 군대를 갈 수도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40살 나오면 예배군도 안 받거든요. 아니 본인이 꼭 가고 싶습니다. 이랬던 인방- 건가요? 네, 못 가요. 못 가요. 이게 더 괘씸한 게 얘가 2015년에 이분이 유승준 씨가 2015년에 얘가 사과 방송을 유튜브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미 38살이 넘었을 때였어요. 근데 38살 넘으면 군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 가고 싶다. 군대를 가서라도 내가 사죄를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은 이미 나이는 넘어서. 나이가 38 넘은 예, 거예요.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그 아프리카 TV였거든요. 그 얘기 참 간악하죠. 나는 내일이라도 군대를 가겠다. 돈에만 준다면 그렇게 선처해 주길 바란다. 아프리카 방송에서 그렇게 한 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는데 그렇다고 스티브 유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단 말입니까? 참 간악하고 사악한 뱀새끼지요. 그냥 일반 자연에서 돌아다니는 뱀이 아니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그걸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그런 사악한 뱀 같은 놈이라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이택수 대표 얘기 끝까지. 저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 저는 일단 뭐 17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좀 들어와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예.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만은 예.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은 들어와도 된다는 입장인데 다만 이 대표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리얼미터라고 한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 거기 대표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얘가 다시 와서 뭔가 하려면 아까 김준일 기자님께서 정사법 얘기하셨잖아요. 예. 정서적으로 뭔가 이 허용이 돼야 네. 돈도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왔는데
뭐 얼마나 이 사람 돈을 벌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려면 뭔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와서 뭘 할 건지 일단 본인이 계획서를 내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